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01회 엑셀에 이어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01의 폴더 안에 있고요. 1급 01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문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요. 우리는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 맞는 게 합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DB 구축이고 30점이잖아요. 문제 1번을 실수를 하면 문제 2번, 3번, 4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1번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30점은 우리가 쉽게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대로만 유형만 익혀서 준비를 하시면 쉽게 딸 수 있는 문제가 문제 1번입니다. 자, 문화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문화센터 등록 테이블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랬죠? 그러면 문화센터 등록을 디자인 보기를 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푸는 액세스는 거의 90%가 디자인 보기에서 문제를 다 처리합니다. 자, 성명 연락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성명이랑 연락처라는 필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가 있나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속성을 줄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명을 선택을 하고 필수에 이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예로 바꾸시면 되고요. 연락처도 마찬가지예요. 필수에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4점을 따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2번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해서 필드는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얘는요,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장을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의 값을요, 캡션에 주민번호라고 표시를 하네요. 주민번호. 저장을 하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필드명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번호로 캡션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 게 필드 이름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캡션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주민번호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필드명은 어떤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지만 여기에 쌓여있는 캡션은 주민번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2번이고. 자, 그러면 문화센터 등록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끝났어요. 얘를 닫고요. 저장을 하시고. 자, 프로그램 테이블을 또 디자인 보기를 열어볼게요. 프로그램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학과명과 프로그램명 필드를 기본키로 학과명, 프로그램명 이거는 한꺼번에 되나요? 기본키. 이건 한꺼번에 되네요. 그렇죠? 자, 학과명, 기본키, 프로그램명, 기본키. 기본키를 단다는 거는 고유한 값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강료 필드의 크기를 정수로 지정하시오. 수강료 필드의 크기를 싱글이 아니라 정수로, 롱 정수로 바꿔주시고요. 수강료 필드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수강료 필드의 기본값에 0이라고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저장을 이 폼을 볼 때 새로운 수강료를 입력을 할 때 그냥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4, 5, 20점 따시는 거예요. 자, 2번, 3번도요. 간단합니다. 문제 1번은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각각 코드별 교수 테이블에 교수 필드는 교수 현황 테이블에 교수 번호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얘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관계를 맺는 문제는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여기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메뉴는요. 지금 이때 한번 쓰는 거예요. 문제 1번 할 때. 그래서 관계를 눌러주시면 자, 아무런 관계가 없죠?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필요한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대요? 학과 코드 교수. 학과 코드별 교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 현황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학과 코드에 있는 교수 번호와 교수 현황에 있는 교수 번호가 조인, 만난대요. 서로 연결을 해주되, 자, 저기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테이블 간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거기에 있는 밑에 삼각형의 내용들이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의 부분이 읽어서 저게 맞아 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고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과 코드별 교수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교수 현황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여기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두 번째 같이 업데이트 되세요 이런 말은 없죠? 얘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2번 문제 밑에 삼각형이 3개가 있어요. 참조 무결성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할 거냐 안 할 거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그 삼각형을 보고 맞으면 체크, 그렇지 않으면 언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 2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되죠. 만들기, 닫기,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번의 3번 문제는 학과 코드별 교수 테이블에 학과 코드별 교수 테이블을 일단 열어볼게요. 여기서 뭘 하라고 했냐면 교수번호 필드에 교수번호 필드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얘가 그냥 1번이라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얘의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하래요. 그래서 콤보 상자 형태로 바꿔서 얘가 누르면 교수 현황 테이블의 교수번호, 이름, 나이가 한꺼번에 떠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에는 교수번호가 저장되고 열 이름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각 열 넓이는 0, 2cm, 2cm, 목록 넓이는 4cm. 얘는요. 디자인 보기로 가세요. 자, 어디에 콤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수번호 필드입니다. 그렇죠? 교수번호 필드를 선택을 하되 일반 속성이 아니라 조회 속성의 컨트롤을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행원본 땡땡땡을 눌러서 갖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교수 현황 테이블에서 뭘 갖고 온다고요? 교수번호, 이름, 나이, 교수번호, 이름, 나이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컬입니다. 컬이 내가 교수 현황이라는 테이블에서 교수번호, 이름, 나이를 갖고 올 거야.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콤보 상자를 딱 누르면 교수번호, 이름, 나이가 딱 표시되게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좀 처음 하면 어렵지만 이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문제에 교수번호, 이름, 나이, 목록이 나타나는데 필드에는 교수번호가 저장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순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번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서 교수번호가 저장되어야 되니까 얘는 바운드 열을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름을 저장하세요, 나이를 저장하세요 라고 하면 2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할 거고 여기 열 넓이는 각각 0cm, 2cm, 2c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번호는 저장은 되지만 이렇게 0cm로 교수번호는 아예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온 거는요. 3개를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갖고 왔지만 이 열 넓이를 0으로 하면 이름하고 나이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얘는 저장을 하고 얘는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 나왔죠? 바운드 열은 1이고 열 개수는 우리 3개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3이고 열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 이름은 표시되도록 열 이름 아니요? 예라고 하고 열 넓이는 쓰여진 대로요. 0,2,2 그 다음에 목록 너비도 자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록 너비는 4cm로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4cm라고 두시고 얘를 저장을 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자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름, 나이가 표시되지만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거는 여기 앞에 교수 번호가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김구현이지만 김구현에 해당하는 교수 번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콤보 상자 형식이고요. 이렇게 하면 30점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70점 합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 1번. 제가 볼 때는요. 문제 2번에 1번, 문제 3번에 1번. 2번에 1번은 폼을 완성하는 거. 문제 3번에 1번은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 그렇게 해서 15점, 15점, 또 30점이거든요. 그렇게만 풀으셔도 60점을 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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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인데 거기서 두 문제만 더 맞추면 70점 합격이에요. 4번 문제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액세스는요,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냥, 기출문제가, 커마 1급의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납니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기초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가,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것들을 보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네 라고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점수는 내가 어떻게 따면 70점 딸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25점이에요. 그래서 2번에 1번은 폼을 완성하는 겁니다. 문화센터 등록 폼을 다음의 지시사항에 그러면 문화센터 등록 폼을 일단 열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에 이거랑 문제에 들어가 있는 저거랑 차이점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찾아주는 게 5문제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게 2번에 1번 1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문화센터 등록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이 문화센터 등록을 열기가 아니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이 레코드의 원본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문화센터 등록의 속성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제목 밑에 있는 정사각형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이 열리고요. 데이터에 레코드 원본. 이 폼을 만든 레코드의 원본은 뭘로 해준다? 문제예요. 문화센터 등록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드세요. 그럼 문화센터 등록 테이블이 레코드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드명이 각각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1번이고요. 본문 영역의 txt 프로그램명 컨트롤에는 엔터를 누르면 필드에서 줄바꿈이 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속성 문제를 찾는 게 폼을 완성하냐, 보고서를 완성하냐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속성에서 문제들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할 거는 뭐냐면 일단 선택이에요. 자, txt 프로그램 명이라고 했죠? 얘네들은요, 네이밍된 레이블이고 요 밑에 있는 게 txt가 붙은 컨트롤들입니다. 그러면 이 txt 프로그램 명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도 찾으셔도 돼요. 바로. 그러면 얘를 컨트롤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필드에서 줄바꿈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기타에 가볼까요? 엔터키 기능이라고 있죠? 그럼 얘를 엔터키를 누르면 기본값이 아니라 필드에서 줄바꿈으로 속성을 바꿔주시면 이번 문제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폼에 3번 폼의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게 설정하시오. 얘는요, 이 문화센터 등록 폼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정사각형 눌러서 형식에 보시면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레코드 선택기 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게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보여지게 하세요, 안 보여지게 하세요. 그러면 얘는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오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4번이요. 본문의 txt 생년월일 컨트롤에는 주민등록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레프트 함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몇 글자요? 둘, 넷, 6글자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생년월일에서 자, 는 레프트 함수를 써서 레프트 함수를 쓰되 탭키를 눌렀어요. 제가 가로를 열고요.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의 필드를 갖고 여기서 몇 글자? 6글자를 갖고 오면 되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쳤을 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엔터를 쳤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드명인데 이렇게 대괄호가 안 쳐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쳐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입력이 되지만 안 입력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저장을 하고 홈보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생년월일의 6글자가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4번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요. 5번 문제는요. txt 인원수 컨트롤에 예죠, 그쵸? 인원수 옆에 txt 인원수 컨트롤에 레코드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레코드의 개수의 10분의 1만큼 별을 표시한 후 개수를 세는 거는요. 카운트 별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 카운트 별이라고 하면 이 레코드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쵸? 레코드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총 25를 셌는데 얘의 10분의 1만큼 10분의 1이면 2.5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을 표시한 후 가로 안에 실제 개수를 표시하고 표시예를 25명이니까 별별 가로 열고 25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쉬운 문제는 여기서 그냥 카운트 별에 뒤에 명자만 붙이는 문제인데요. 여기는요 별을 표시해서 어떠고 저떠고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모양이 아니라 함수를 좀 사용을 해서요. 별 모양도 갖고 오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엑셀 함수에서 생각나세요? rept라는 함수 생각나시나요? 자, rept라는 함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별을 10번 보여도 넘버 타임스 10번을 보여도 라고 하면 별 1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메인 함수에서 액세스에서 rept라는 함수는요. 액세스에서는 스트링이라는 함수예요. 스트링. 똑같은 함수입니다. 스트링 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함수가 있었냐면요. int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그래서 내가 10.3이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내림하니까 10이라는 값을 불러오겠죠. 그렇죠? 얘는 액세스에서는요. 똑같이 int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우리 카운트 별이라고 해서 25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10으로 나누고 그러면 25니까 2.5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앞에 있는 정수만큼 별을 달아줘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int라는 함수를 다는 거예요. int라는 함수를 달면 2.5에서 얘는 2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이만큼 별을 표시해줘 라고 해서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요, 별 2개를 딱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얘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써볼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액세스로 가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요, 저장을 하고 얘를 딱 보면, 2.5가, 타입이 틀렸대. 카운트, 얘는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쵸? 숫자가 먼저 와야 되고, 캐릭터가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2의 값이 먼저 오네요. 그쵸? 얘가 앞으로 와야 돼요. 자, 얘의 구문의 형식이, rept 함수는 텍스트가 먼저 오지만, 액세스에서 스트링은요, 카운트가 오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워주고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쵸? 이렇게 rept 함수는 또 반대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도메인 함수,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또 이렇게 또 자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저장을 하고 얘를 딱 보면요. 별 2개가 표시가 되고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래요? 별 2개도 표시하지만 가로를 열고 25 카운트 별을 또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명자 가로를 닫아줘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연결연산자를 써서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불러와야죠. 문자열이니까 또 연결연산자를 쓰고 카운트 별을 달면 25가 올 테고요. 그쵸? 연결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문자열로 명. 예제 나온 대로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보면 이렇게 별 2개에 가로 열고 25명. 명 다음에 가로가 닫혀야 되겠네요. 그쵸? 제가 틀렸네요. 여기서 가로가 뒤에 있어야 되겠네요. 앞에 가로를 지우고 뒤에 가로를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는요. 이 연결연산자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엑셀에서도 그 문자열을 붙일 때 연결연산자를 사용해서 붙이잖아요. 수식이나 셀 값을 연결할 때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에서 우리가 저 연결연산자는요. 액세스랑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좌우로 한 칸씩 띄는 거예요.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습니다. select, from, where, like를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에서 쓸 때 좌우로 한 칸씩 띄어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문자 열들과 연결을 할 때 좌우로 한 칸씩 띄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보기처럼 입력이 되고 이렇게 하면 2번에 1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넘어가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또 15점을 딴 거예요. 문제 1번과 합쳐서 45점을 딴 겁니다. 지금 현재. 자, 2번이요. 문화생활 등록 현황 폼에 문화센터 등록 폼을 하이폼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 등록 현황에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이 폼을 저 아래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 폼과 하이폼을 프로그램명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하이폼 이름은 문화센터 등록으로 설정하시오. 하이폼의 테두리를 그림자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만들기에서 문화센터 등록 현황을 디자인 보기로 일단 열어서요. 여기 안에 문화센터 등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마법사를 쓰시면 편해요. 여기 보시면 하이폼이라고 있습니다. 하위 폼 하이 보고서. 그래서 얘를요. 이 프로그램명 밑에 이렇게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미리 보기까지 이렇게 뿅 달아주시고 그러면 마법사 창이 뜹니다. 그쵸? 기존 폼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폼을 사용해. 다음 그다음 목록에서 뭘로 연결되어 있대요? 뭘 기준으로? 프로그램명 필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명을 사용하여 연결해줘. 다음 그 다음에 하이폼의 이름은 문화센터 등록. 마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화센터 등록이 폼이 들어가고 이 문화센터 등록의 속성을 열어서요. 얘의 형식에 테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문화센터 등록 하이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이폼의 속성 시트에 들어와서요. 하이폼의 속성 시트에 들어와서 여기 형식에 보시면 특수효과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의 값을 그림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폼의 속성. 얘는요, 요거랑은 또 틀린 겁니다. 문화센터의 요 레이아웃의 속성이랑은 또 틀린 거예요. 얘는 하이폼에 해당하는 요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고 특수효과를 그림자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3번에 2번 문제 또 5점 따시는 거예요. 그림자 설정을 하시면 되고 한번 볼까요? 저장을 하고 폼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뿅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자도 들어가고 문제 2번에 3번 문제 프로그램 신규 등록 폼에 자 프로그램 신규 등록 폼을 열어볼게요. 여기에 CMB 학과명 콤보 상자에서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서 뭘 하자고 했냐면 특정 값을 선택했을 때 내가 성인 골프를 선택했을 때 얘를 선택을 하면 비포 업데이트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txt 교수 번호에 여기에요.
컨트롤에 교수 번호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폼에서 학과명이 콤보 상자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일단 한번 뜯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CMB 학과명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얘를 보니까 지금 행 원본에 학과명 교수번호, 학과 코드별 교수라는 테이블에서 학과명 첫 번째, 교수번호를 두 번째로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딱 선택을 하면 학과명을 선택하지만 교수번호도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이 학과명에 해당하는 교수번호가 여기에 뿅 표시돼 txt 교수번호에 표시가 되게끔 설정하시오 라고 하면서 컬럼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행 원본에서 갖고 온 게 학과명 첫 번째, 두 번째 교수번호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컬럼의 값을 넣어주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교수번호에 뿅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벤트에 비포 업데이트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땡땡땡 눌러서 코드 작성기.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학과명 CMB 학과명을 비포 업데이트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돼? 이거잖아요. txt 어디요? txt 교수번호 답변의 결과 번호에 CMB 학과명에 있는 콤보 상자에서 컬럼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컬럼 속성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CMB 콤보 상자에 들어가 있는 열은 첫 번째 학과명이 들어갔고 두 번째 교수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컬럼이 2야 라고 쓰시면요 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얘는요 컬럼을 셀 때 이거는 좀 그런데 컬럼을 셀 때 열을요 우리는 1, 2, 3, 4로 세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 1, 2, 3 이렇게 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학과명인 0이고 그 다음에 교수번호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숫자 값을 1이라고 써줘야지 교수번호를 갖고 옵니다. 만일 0이라고 쓰거나 2라고 쓰면 얘는 아마 값을 갖고 오지 못할 거예요. 0이라고 쓰면 학과명을 입력해 주겠네요. 그쵸? txt 교수번호에 Alt-Q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홈보기를 저장을 하면 얘를 성인 댄스를 시작했을 때 교수번호가 뽕 들어가잖아요. 그쵸? 얘를 1이라고 0이라고 쓰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학과명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0이라고 써볼게요. 0. Alt-Q 저장을 하고 얘를 선택해서 바꾸면 여기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컬럼 속성을 이용할 때는 로우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부터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는 1이라고 써줘야지 교수 번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닫으면 우리는요 몇 점을 딴 거냐면요 30점이랑 20점, 50점을 딴 거예요. 문제 2번에 1번 폼 완성하기, 그 다음에 2번, 3번 맞췄잖아요. 15점, 5점 하니까 얘는 15점에 25점. 그러면 1번 35점, 55점을 딴 거네요. 그쵸? 그래서 3번에 1번까지만 맞춰도 보고서를 이 모양으로 우리가 문제 보는 이 보고서의 형식으로만 맞춰도 70점 점수를 다 따시는 거예요. 자, 얘는 저장을 하고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25점이잖아요. 그래서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만 1번부터 5번까지 맞추셔도 앞에 있는 55점에 15점 더해서 70점 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등록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보고서는요,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보고 저렇게 만들어줘야 돼. 문제에 나온 저 그림대로 완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뭐가 틀렸지? 라고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대로 한번 볼게요. 학과명, 프로그램명,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요.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요.
자, 일단은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렬을 순서대로 추가하는 겁니다. 학과명, 프로그램명, 성명. 그래서 정렬, 학과명, 오름차순, 또 정렬 추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오름차순, 정렬 추가, 그 다음에 성명을 기준으로 또 오름차순 추가를 했잖아요. 요렇게 하시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2번이요. 본문의 txt 프로그램명 얘가 레이블이고요. 밑에 있는 애들이 텍스트 상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프로그램명, 연락처, 수강료. 그럼 프로그램명, 탭, 연락처, 필드명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료, 엔터. 그럼 이번 문제도 표시가 되고 얘를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요. 입력이 안 됐던 부분이 다 입력돼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학과명을 그룹 머리글로 설정을 하고 본문 영역의 txt 학과명 컨트롤을 학과명 머리글 영역으로 이동시킨 후 학과명 머리글 영역의 높이를 1cm로 조정하시오. 문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txt 학과명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얘가 그룹 머리글로 올라가야 된대요. 예,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보시면 이 학과명을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면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머리글 구역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표시를 해주고요. 이 학과명의 컨트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학과명 머리글 위로. 그러면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명 머리글의 높이를 어떻게 해주래요? 2cm가 아니라 1cm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이렇게 학과명 머리글로 학과명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그룹화가 학과명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이 되고요.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보면 학과명만 이렇게 뿅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4번이요. 프로그램명을 그룹 바닥글로 설정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명, 정렬 기준이 프로그램명을 자세히 바닥글 구역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표시를 해주되 바닥글 구역을 만들어서요. LBL 총금액과 TX 총금액 컨트롤을 프로그램명 바닥글 영역으로 이동하시오. 그러면 얘랑 얘를요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동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수강료의 합계가 통화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여기 언바운드 된 부분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수강료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80000인데 얘는 통화 형식으로 80000으로 붙어야 되니까 이 컨트롤의 속성을 열어서 형식을 표준이 아니라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문제처럼 8만원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5번이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그러면 우리가 보는 페이지 바닥글은요. 여기입니다. 그죠?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된 부분에 우리는 txt 날짜 컨트롤에 날짜를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자,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 여기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현재 날짜와 시간이 2018년 12월 16일 09시이면 이렇게 2018년 빼기 12 빼기 16으로 표시를 하되 포맷 함수를 쓰래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를 이용하랍니다. 그러면요. 자, 포맷 함수. 텍스트 함수랑 같다고 했어요. 그죠? 자, 는 포맷 함수를 써서 포맷 가로를 여니까 익스프레션 우리는 뭘 불러야 돼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now라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표시를 해주되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하고 YYY년 MMR DD1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어떻게 해요?
09시 16분 39초 오전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H hour 땡땡 minute mm mm이라고 여기는 mm이 아니에요. n으로 써야 돼요. minute 그 다음에 땡땡 xx 그 다음에 오전 오후는요 am pm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포맷 형식을 알았죠? 그래서 엔터 한번 볼게요. 저장을 하고 인생 미리 보기로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2020년 2월 10일 연이 아니라 백이네요. 그쵸? 09, 06, 1639 그쵸? 오후 그러면 제가 요 부분이 틀렸네요. 그쵸? 연, 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써져 있네요. YYYY 빼기 YYYY 빼기 MM 빼기 DD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숫자가 왔으니까 C분초가 왔으니까 여기에 M이 중복되기 때문에 미니트의 먼스랑 M이랑 미니트의 M이랑 중복돼서 분은요 N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2020년 빼기 02 빼기 10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0605.19초 오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3번에 1번 다 푸신 거예요. 자, 3번에 2번 바로 넘어갑니다. 어플라이 필터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닫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문화센터 등록 현황 폼에 이 프로그램명을 내가 선택을 하고요.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해당 레코드에 해당하는 필터조의 매크로를 작성한 후 필터링이 되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매크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매크로를 만드는데 매크로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코드 작성기로 만들어야겠죠? 조건이 어떤 거요? 프로그램명은 어떤 거요? CMB 프로그램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코드 작성기로 쓰면 조건식 공식 외워가지고 써야 되지만 매크로는 더 쉽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지우고요. 이렇게. 자, 만들기에 매크로를 눌러서 우리는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를 적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문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명은 그 다음에 땡땡땡을 누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CMB 프로그램명이니까 그렇죠? 땡땡땡을 눌러서 우리는 여기에서 폼에 로드된 폼에 문화센터 등록 현황에 CMB 프로그램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폼즈 문화센터 등록 현황 CMB 프로그램명 확인을 누르면 조건이 이렇게 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요 뭘로 저장을 하면 돼요? 필터 조회로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에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여기 CMD 찾기의 온클릭에 필터 조회의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고 한번 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프로그램명을 선택을 하고 내가 키즈무에 선택을 하고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뿅 필터링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대요. 얘는요 어떤 것만 나와요? 문화센터 등록에 해당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입력이 안 돼 있다면 검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국선도 단전호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지 여기에 없는 애들은 차밍 댄스 찾기를 누르면 얘는 요 테이블에 등록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겠죠. 그쵸?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 풀어놓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이 돼 있으면 표시가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하면, 3번에 2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자, 3번 문제는요, 문화센터 등록 현황 폼에서, 이 폼에서
미리 보기 CMD 보고서 얘기했네요. 그죠? 미리 보기를 누르면 등록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실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문제에 매크로라고 써 있으면요, 매크로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나오면 코드 작성기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기를 눌러서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땡땡땡 눌러서 코드 작성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CMD 보고서를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돼 이거잖아요. 자, 현재 하이폼에 그런데 조건을 볼게요. 현재 하이폼에 txt 학가명 컨트롤에 표시된 학가명과 같은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것, docmd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쟤를 눌렀을 때 docmd open report 보고서를 열어야 되니까 컴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레포트인가요? 등록 현황 보고서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등록 현황. 그 다음에 등록 현황. 그 다음에 액티브 뷰 프리뷰입니다. 미리 보기. 그죠? 필터 네임은 일단 없죠. where 컨디션은 어떤 거예요? 저기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를 하는데 하이폼에 있는 txt 학가명 컨트롤에 표시된 학가명이 표시가 돼야 돼요. 복잡하네요. 그러면 학가명은 txt 학가명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학가명은 txt 학가명이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폼에 들어가 있는 txt 학가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요. 일단 써보세요. 학가명은 호상 연결된다. 그 다음에 붙어와야죠. 폼즈 txt 호상 자,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가 호상, 쌍호상 공식으로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왜? 조건에 내가 학가명을 찾아서 이 txt 학가명에 입력된 애들을 갖고 와 라고 했는데 이 학가명은요, 문화센터 등록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경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복잡하게 쓰셔야 돼요. 복잡할 거는 없는데 이 txt 학가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폼 안에 들어있어요. 폼즈 느낌표. 그런데 어디 들어가 있냐면 문화센터 등록 현황이라는 폼 안에 그 다음에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폼 안에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그 폼 안에 txt 학가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Alt+Q 저장.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국선도에 해당하는 자 다시요. 여기 퀴즈 무회로 내가 찾기를 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퀴즈 무회가 나와야겠죠? 퀴즈 무회. 그쵸? 어린이 학가명. 차이용 중국어 미리 보기. 그러면 차이용 중국어. 왜 같이 나오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가? 국선도. 자, 좀 더 정확하게 입력해 볼게요. 폼즈.
폼즈 대괄호 기본 폼 들어있는 문화센터 현황, 문화센터 등록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학과명을 기준으로 불러와. 자, 알팩도. 그러면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한지공예는 없고. 퀴즈부에. 미리 보기. 그럼 퀴즈부에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요, 정답을 한번 같이 보자. 정답을. 문화센터 등록 현황을 열어서 문화센터 등록 현황을 열어서 내가 여기서 퀴즈부에를 찾았어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차이용 똑같네요.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닫고 이렇게.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이벤트에 이렇게 경로를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서 없이 설명을 했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호쌍 쌍호쌍이라는 이 조건식의 공식이 필터의 공식이 아마 생소하시고 이건 완전히 좀 멘붕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시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이 문자열을 기준으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거 붙이는 부분과 내가 들어가 있는 결과값이 숫자일 때 쌍따옴표를 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넘어가세요. 이거는 조금 보충 수업을 조금 만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70점 넘고 보너스 점수 따는 거잖아요. 그쵸? 3번에 2번, 3번. 더 풀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수업이 1시간짜리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오셔야지만 이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01의 기출문제 1회를 푸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이런 문제들이 유형들이 나오네 라고만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이제 2회, 3회를 푸실 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좀 더 제대로 아시면 되니까 일단은 유형 파악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회는요. 자,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처리 구현이라고 해서 20점이에요.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다 맞췄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80점을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점 이상 받았으니까 일단 합격 점수란 말이에요. 자, 1번 문제요. 자, 얘는요, 엑셀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랑 비슷합니다. 크로스텝 컬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참조하여 프로그램명과 시간별 인원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하시오.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라고 했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 필요한 문화센터 등록과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닫기. 여기에 우리는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프로그램명이 왔으니까 프로그램명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텝에 행머리글로 입력을 하시고 행렬 값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가 와요? 시간별, 시간을 집어넣을 때 얘를요, 열 머리글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인원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인원에 해당하는 값의 합계를 구하는데 얘를 값으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실행을 해보세요. 행렬 값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뭐 그냥 한 방에 됐네요. 그쵸? 이렇게 입력이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그쵸? 네, 너무 쉽게 32, 48, 28, 30. 네, 이렇게 해주면 1번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6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텝 쿼리는
자, 행렬 값 기준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집어넣지 않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안 돼요. 이거는 행렬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쿼리 이름은 시간별 프로그램 인원수, 시간별 프로그램 인원수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4분의 1번은 끝나고요. 자, 2번 바로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컬인데요. 프로그램과 문화센터 등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등록 프로그램 정보 쿼리를 작성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기를 눌러서 쿼리 디자인. 이 사람들이 마지막 4번 문제는 별로 내기가 싫었나 봐요.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냈네요. 프로그램 문화센터 등록을 갖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성명 더블 클릭, 프로그램명 더블 클릭, 요일 더블 클릭, 시간 더블 클릭, 수강료 더블 클릭. 얘를 그냥 실행을 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박이온을 클릭하면요. 박이온에 해당하는 애가 뿅 표시가 되게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이름에다가 성명에다가 대괄호로 회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매개 변수는 대괄호에 물음을 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박이원이라고 썼을 때 한 명만 뿅 나오면요. 동일하게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또 이 문제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등록 프로그램 정보 컬이라고 했으니까 컬이 이름을 등록 프로그램 정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6점 따신 거예요. 성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3번 문화센터 등록 현황 폼의 크기가 바뀌면 문화센터 등록 현황 폼의 얘가 아니고요. 등록 현황 폼의 크기가 바뀌면 리사이즈가 되면요. 사용한 필터를 모두 제거하고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는 기능을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show all records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폼의 이벤트에 매크로를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show all records라는 이벤트를 걸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디자인 보기로 가서 자, 이 등록 폼의 이벤트에 뭘 걸어주면 돼요? on resize에 on resize를 찾아서요. 여기에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요? show all records라는 매코드를 일단은 먼저 만드셔야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땡땡땡을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show all records만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show all records.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매크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를 딱 누르면 매크로가 지금 내가 선택한 리사이즈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간단하죠? 그쵸? 그럼 포함된 매크로. 이전에는 2007 버전에서는요. 매크로를 따로 만드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땡땡땡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를 눌러서 아까 한 것처럼 어플라이 필터를 적용하거나 뭐 바로 적용해서 만들었는데 2010 문제로 넘어오면서 매크로들을 좀 만들어 놓고 지정하는 문제들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on resize 이 부분에 show all records라는 매크로를 적용할 수 있어 없어?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용하시면 문제는 다 푸신 겁니다. 그래서 resize에 매크로를 지정하는 게 4번의 3번 문제였고 얘는 8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01의 문제를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문제 1번 꼭 맞추고 2번에 1번 폼 완성하는 거,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하는 거 그렇게만 맞춰도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요 문제들 4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춰도 70점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을 못 풀었다 하더라도 4번 문제,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니까 4번 문제 또 여러 유형들을 익혀서 문제를 푸시면 70점 따는 건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XS의 기초를 안 하고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어렵다. 내가 처음 보는 건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X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 기초 부분, 호쌍, 쌍호쌍 공식을 써서 뭔가를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좀 이 XS의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 그 영상이랑 그것들을 좀 보시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또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150명 남았습니다. 150명 남으면 좀 커뮤니티 열어가지고 시간표를 정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좀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기초 부분들을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뭐 이렇게 좀 피드백들을 주고 받으면서 좀 하면 또 재밌게 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뭘. 그래서 10회 차를 다 풀었을 때 우리는 시험 보러 가시는 거죠. 자, 한 방에 합격 가자.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